1학년 학생들, 오늘 한국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3쪽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을 보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첫 신년 축하 기념사진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이렇게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죠. 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 근데 87년도잖아요. 6월 민주항쟁 결과 개정된 헌법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헌법의 전문 내용이에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출범이 대한민국의 출발임을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대동단결의 선언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 교과서 내용으로는 174쪽에 나와 있어요. 대동단결의 선언은요. 1917년에요. 중국에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11명, 우리가 이름 알만한 신채호, 박은식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14명의 명의로 발표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순종이 주권을 포기한 순간 한국의 주권은 일제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 동포들에게 귀속됐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권서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줄친 부분을 읽어보면요. 용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경술년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요라고 했어요. 황제가 순종 황제가 우리나라를 포기한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하잖아요. 나라가 망한 날, 그날이 우리 그 동지들에게 그 고난이 넘어온 날이래요. 그래서 황제권 소멸의 때가 민권 발생의 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한제국 황제가 포기한 주권을 상속할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동단결의 선언의 배경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시 교과서 한 장 앞으로 넘어와서요. 173쪽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3.1운동 직후죠. 네, 3.1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졌고요. 상하이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에도 한성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3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된 거죠. 자, 여기 우리 교과서 지도를 통해서도 보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졌고요. 경성, 국내에서 한성정부,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이 3개의 정부가 통합돼가지고요. 3개 임시정부 통합돼서 1919년 9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1919년 9월에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와 연해주 대한국민의회를 통합해서 상하이에 위치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색칠을 해놨잖아요. 상하이에 위치하는 것은 외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반영돼서죠. 상하이가 각국의 영사관들이 들어와 있어서 외교활동하기가 좋다라고 해서 상하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당시 임시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휘가 선임이 됐죠. 3.1운동으로 분출된 민족적 열망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어요.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3.1운동의 의의로 배웠잖아요. 3.1운동을 계기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강조했고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공화제는 왕이 없죠. 그래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구성이 됐고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요, 황제의 나라인 대한제국에서 국민의 나라인 대한민국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173쪽에 마지막 줄에 줄쳐볼게요. 자,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에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 시민증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시민증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다양한 지역, 이념, 노선의 독립운동 세력이 참여합니다. 중국 관내, 만주, 연해주, 미주, 국내에 항일 세력이 참여했고요. 여기에는 민족주의 세력도 있지만 사회주의 세력도 있어요. 그리고 노선을 좀 봐둬야 되는데요. 무장투쟁론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신채호 선생님을 들 수 있겠죠. 실력 양성론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안창호 선생님을 들 수가 있고요. 외교론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노선의 사람들이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교과서 174쪽이고요. 비밀 조직이 구축됩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조직을 알아둬야 돼요. 연통부와 교통국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물어볼 때 연통제와 교통국이 운영되었다라는 보기가 답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연통부는 국내의 비밀행정 조직이고요. 국내에 그 재정 확보라든가 법령, 공문 등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밀 행정 조직이다라고 했어요. 연통제라고도 하고요. 연통부라고 우리 교과서에 쓰여져 있죠. 교통국은 통신기관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단둥에요.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었거든요.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2층에 단둥 교통국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했고요. 의연금도 모금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독립공채예요. 자금 모금을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공채를 발행을 했고요. 자, 외교활동. 두 번째로 이제 외교활동에 주력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강에게 임시정부를 승인받고 독립운동을 지원받기 위해서 외교활동에 주력하게 되는데요.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됐던 김규식 있었죠. 이분을 정권대사로 임명하고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줄쳐놓을게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합니다. 미국에 위원부를 뒀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이승만인데요. 이승만이 하와이에 살아요. 그러면서 상하이에 한 번도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외교활동을 전개한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 외교활동의 성과는 미미해요. 별로죠. 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그칩니다. 예,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제 175쪽으로 넘어가서요. 무장활동도 전개합니다. 남만주의 군무부의 직할 부대로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등을 편성했고요. 또 문화활동으로는 독립신문을 간행하고 임시사료편찬위원회를 운영해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175쪽에 보면 국민대표회의가 나와요.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한다라고 했는데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1921년에 연통제, 이게 비밀 조직인데, 비밀 연락 조직인데 그 조직이 발각이 돼서 무너지게 됩니다. 붕괴됐고요. 외교활동에 대해서 무장투쟁론자들의 비판이 고조돼요. 제가 아까 무장투쟁론자로 누구를 얘기했냐면 신채호 선생님을 이야기했는데요.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이승만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성과도 없이 돈만 쓰는 거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나누어져서 또 갈등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1923년 국민대표회의를 열게 됩니다. 국민대표회의는요, 이제 각 지역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라고 해서 회의를 열게 돼요. 자, 각계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참여를 했고요.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개조파와 창조파로 대립을 하다가 개조파는요, 조직을 고치자. 예, 고칠 개자죠. 그래서 조직을 좀 고쳐서 우리가 운영을 하자라는 거고요. 창조파는 조직을 아예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면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됩니다.
개조파는 안창호 선생님이 대표적인데요. 이 임시정부 조직을 개선하면서 유지하자는 주장이고요. 창조파는 신채호 선생님이 대표적이에요. 외교 독립운동 안 된다. 그래서 이 외교 독립운동에 대신해서 임시정부를 새로운 주체를 세워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상 유지파도 있었는데요.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 현상을 유지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죠. 여러분은 굳이 개조파, 창조파, 현상 유지파를 구분해서 외워야 될 필요는 없고요. 192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렸던 국민대표회의가 서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성과 없이 결렬됐다. 이 정도만 살펴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 문제는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한동안 침체됩니다. 어느 정도로 침체가 되냐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월세를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렇게 각 부서에 배치할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만큼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이러한 가운데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을 대통령에서 탄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자, 그 뒤에 1931년이에요. 김구 선생님이 상하이에서 침체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게 돼요. 한인애국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의열투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75쪽에 보면요. 자료 1에는 대한국 국제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국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해서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있는 거죠. 이거는. 황제에게 있다. 황제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 이제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다 라고 해서 왕이 없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대한민국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게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황제의 나라인 대한제국에서 국민의 나라인 대한민국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개항 이후에 꾸준히 이어온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의 첫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자, 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가 발급한 시민증이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수립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물어봤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답을 고르면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였다라는 것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가의 이동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상하이가 일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1932년부터 충칭에 자리 잡는 1940년까지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라는 것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운동을 전후로 세워진 여러 정부를 통합해서 상하이에서 수립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라는 것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물어봤을 때 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조직, 연통제와 교통국을 설치했다라는 부분과 또 외교활동을 할 때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활동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살펴봐 두면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3단원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